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결정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 내가 이걸 다 챙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장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꼭 한두 개씩 놓치는 것들이 생기죠. 당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마감이 잘 되고 있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데 막상 공사가 끝나고 살다 보면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 때문에 나중에 쓰면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공사를 할 때 그냥 하면은 간단한 일인데 다 끝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일이 커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비학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안에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한번 이 마감이 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막상 할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마루는 뭘로 할지, 도배는 뭘로 할지, 아니면 타일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거든요. 물론 이런 마감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게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기에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에도 편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자주 써야 되는 것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뭔가를 쓴다는 거는 대부분 이 전기에 관한 거나 설비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마루나 도배처럼 눈에 띄는 마감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데는 꼭 필요하고 자주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더니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콘센트 증설입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콘센트 증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예전에 아파트를 지었을 당시와 지금은 그 사용하는 가전기기 자체가 많이 다르죠. 종류도 또 엄청 많아졌죠. 예전에는 가전이라고 해봐야 TV, 냉장고, 세탁기 이 정도면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조기 있어야 되죠.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식세기 또 있죠? 커피 머신 이렇게 굉장히 쓰는 기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설계된 콘센트 개수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테리어 하면서 콘센트 증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콘센트 하나 추가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아마 바뀌실 거예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벽체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조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벽체에다가 콘센트를 매입하려면 벽을 까내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현장에서는 일명 까대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구 한 구 스위치를 늘릴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목공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뒷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선을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전체 벽에다가 목공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이 가전들을 미리 파악해 두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걸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콘센트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내가 추가를 하면 좋을지 체크를 해서 전기 공사를 할 때 추가하고 싶은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바닥에 또 멀티탭들이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콘센트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V를 벽걸이로 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콘센트 위치보다는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동 커튼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커튼 박스 안에 콘센트도 미리 매립해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괄 소등 스위치인데요. 현관 바로 근처에 있는 스위치인데 이거 하나로 전체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최근에 지어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일괄 소등이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 일괄 소등 스위치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를 굳이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가끔은 우리 집도 저렇게 신축 아파트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우리가 일이 생겨서 외출을 해야 될 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은 방에 있는 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껐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현관에 와가지고 내가 신발까지 신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이 일괄소등 스위치만 하나 있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꼭 잊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일이 방마다 들여다보면서 불이 잘 꺼졌는지 내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기 공사를 하면서 일괄소등 스위치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비용은 조금 추가되지만 이게 할 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비용 자체가 크지 않고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라면 설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는 이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위치는 현관 가까이 위치해야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보통 이렇게 현관이 구획되어 있지 않은 구축 아파트에는 거실과 현관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가벽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이런 가벽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가벽 쪽으로 전선을 끌어와서 여기에다가 일괄소등 스위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실링팬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된 집들 보면 거실 한가운데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실링팬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도 있었죠. 아마 이런 거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혹 실링팬이 있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실링팬은 호불호가 있는 편인데 실링팬을 왜 설치하냐 하는 이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선 실링팬을 디자인 소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디자인이라는 게 이 유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실링팬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나중에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실링팬은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기기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실링팬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쓰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바닥 난방을 하잖아요. 계절마다 이 집에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이 실링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 팬을 같이 사용해주면 냉기가 굉장히 빨리 골고루 퍼지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도 사용해서 바닥에 온기를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때는 이 팬을 역방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정방향으로 틀어서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바닥의 온기를 전체적으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봄 시즌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가지고 창문 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 이 실내 공기를 팬으로 순환만 시켜줘도 훨씬 쾌적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환기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냥 창문만 열어서 환기가 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링팬이 있으면 공기순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 환기도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링팬을 선풍기처럼 바람을 직접 느끼게 하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서큘레이터처럼 이 공기를 순환하는데 목적을 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링팬을 고를 때는 두 가지 정도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작동 방식인데요. 실링팬은 스위치로 컨트롤하거나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리모컨으로 컨트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선풍기를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진 않잖아요. 실링팬이 천장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가전이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실링팬 중에는 정방향만 되고 역방향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역방향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실링팬을 나중에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나중에 설치도 되긴 되죠. 그런데 이 실링팬도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목공 작업을 할 때 천장에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강을 나중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사실 주거 공간보다는 주로 사무실에 많이 썼었어요.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분양하는 아파트들 보면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하게 돼 있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스탠드 에어컨을 많이 썼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2-in-1이라고 해서 스탠드 더하기 벽걸이 조합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사실 이 2-in-1 제품도 시스템 에어컨의 일종입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의 개념이 한 대의 실외기에다가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장형이면 무조건 시스템 에어컨이고 벽걸이형이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요즘은 거의 천장형을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 에어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바람이 나오는 실내기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거든요.
비용을 생각해서 뭐 거실이랑 안방 정도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왕 하는 김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기존 스탠드 에어컨을 내가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다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건 배관이 천장에 매립되는 설비 공사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되게 일이 커져요. 그리고 이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실외기 한 대에다가 실내기 여러 대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나중에 뭐 실내기를 한 개, 두 개 더 추가하려고 하면 다시 또 실외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지금 가족이 둘이고 방 하나는 침실, 뭐 방 하나는 서재, 그리고 하나는 옷방 이렇게 쓰는데 옷방에도 꼭 설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지금은 거기를 옷방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도 거기를 옷방으로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 생애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둘이 아니라 뭐 아기가 생기면서 셋이 돼서 아이방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에어컨이 하나만 빠져 있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처음 설치를 고민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비용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좀 길게 생각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할 때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센트 증설. 증설이 필요한 곳을 미리 파악해두고 전기공사에 꼭 반영하자. 두 번째, 일괄 소등 스위치. 현관 가까이에 신설되는 벽체를 이용해서 일괄 소등 스위치를 만들면 좋다. 세 번째, 실링팬. 실링팬은 냉난방을 보조해주고 환기에도 도움을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시스템 에어컨.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용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를 할 때는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사를 할 때 하면 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